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진행을 위해 시민들이 접수했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주말 사이 국회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6일 시작된 청원은 국민동의 기간 마감일인 2월 25일을 사흘 앞두고 5만 명을 넘어서며 청원이 성립돼 국회 소관위원회에 자동 회부됩니다. 국회 소관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예타 지연 원인 청취와 정부 관계자 출석 요구, 필요시 공청회까지 열 수 있는데요.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회 차원의 점검으로 표류하고 있는 5호선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여러 아이디어를 주민들 속에서 경청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또박또박 펼쳐가는 꿈 이야기를 경기도와 함께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재선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 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12번째 K국정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초청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 총리는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와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는 관문 도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K-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로봇, 자동차, 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과 국제회의, 쇼핑, 한류 등 종합 관광산업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1부 리그로 돌아온 인천 유나이티드가 출정식을 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출정식에 함께한 팬들도 한 목소리로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전을 기원했는데요. 열기 가득했던 출정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파란색으로 무장한 사람들,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들입니다. 이제 축구를 보러 다닌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작년부터 다녔는데 아들이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전 경기 지금 관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부 리그에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22일 출정식을 열고 올 시즌 각오를 다졌습니다. 출정식 현장에는 약 1,400명의 팬들이 함께 했습니다. 선수들과 만나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팬들은 올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1부 올라왔는데 1부 올라온 만큼 열심히 해서 우승도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 리그 강등의 아픔을 딛고 1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인천 유나이티드. 올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슬로건은 거침없는 질주, 오직 승리입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팬들에게 이제는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가 담겼습니다. 우리는 다시 K-리그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더 단단해진 조직력, 더 명확해진 철학, 더 강해진 책임감으로 돌아온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등의 위험을 넘나들며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안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올해는 잔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상위권으로 비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잔류한 생존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많이 있는데 그걸 좀 벗어나서 저희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또 해왔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신다면 홈에서만큼은 지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올 시즌 날아오르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같은 날 프로축구 부천FC도 축구 팬들과 함께 2026년 시즌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K리그 1에서 첫 발을 뗀 그 순간 그 현장에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로축구 부천FC 선수들이 차례로 등장하자 객석에서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제는 K리그 1, 창단 18년 만에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이어 부천FC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들을 소재로 승격 당시 감동을 되새기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운동장 안에서 저희 선수들이 하나의 두려움 없이 모든 팀을 상대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팬분들께서 같이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 분명히 부천FC는 좋은 팀으로 반드시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이 새 시즌에 맞춘 4종류의 홈과 원정 유니폼도 선보였습니다. 승격 첫 해, 한지호 선수가 다시 주장 완장을 찹니다.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한 시즌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길보다 아마 K리그 무대는 좀 더 험난한 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험난한 길을 좀 더 빨리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선수들과 팬들이 가까이 마주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매 경기마다 경기장에서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구단의 보답입니다. 올해는 1부 리그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 만큼 팬들의 기대도 한층 커졌습니다. 우리 팬들도 선수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응원하고 정말 목숨 바쳐 응원할 테니까 선수분들도 아주 투혼 넘치는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꼭 승리하지 않더라도 항상 팬들이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 끝까지 알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팬들과 함께 역대급 승리 의지를 다진 부천FC. 이제 승격의 기쁨과 감격을 뒤로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강등을 하냐, 아니면 계속 일부 리그에 남아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선수 보강도 잘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천FC는 다음 달 1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로 대망의 K리그 1 첫 경기에 나서며 7일에는 대전과 홈인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맞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토지 거래 허가 신청 현황과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을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보다 33.6% 증가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0.35%, 전세 가격은 0.56% 올랐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도시정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물량은 약 8만 9천 세대로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목표로 한 31만 호 공급 계획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2만 6천여 가구가 4만 7천여 가구로 늘어나 약 2만 가구 이상이 추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비 면적도 약 4.3제곱킬로미터로 산본 신도시보다 큰 규모로 기존 도심을 재편하는 서울형 주택 공급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입지와 사업성이 검증된 목동단지의 설계사 선정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최대 규모 정비사업지다운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목동 14개 단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49층 스카이라인과 함께 보행, 녹지,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현재 66개 구역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갈등 조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사회적 경제기업 네트워킹데이 행사가 오는 26일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사업 설명회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은평구 사회적 경제 주요 사업,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와 예비 창업가는 25일까지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할 새 중학교가 오는 3월 문을 엽니다. 원거리 통학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옥정동 신도시 내에 위치한 회암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암중학교 개교로 율정중학교 등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은 집 주변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옆에 회암초등학교가 개교했는데 회암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진학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회암중학교가 개교하면서 학생들의 등교 교육 여건이 많이 개선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신도시. 양주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령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기준 옥정 신도시 내 중학교는 옥정, 옥빛, 율정중학교 3곳입니다. 중학교 3곳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30여 명으로 교육부 기준 학생 수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양주시는 회암중학교 개교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학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움이 일단 해결이 됐고 또 그다음에는 또 일단 과밀학급이 해결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회암중학교는 3월 15개 학급을 시작으로 특수학급을 포함한 34개 학급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인천 경실련이 지방선거 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울뿐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와 대체 매립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과 면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직 부천시 의원이 한밤중 자택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천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2일 밤 11시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의원을 입건했으며
A 의원은 사건 다음 날인 13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불을 붙였고 이 불이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 붙었으나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살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영종과 검단 지역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앞서 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개편 관련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영종과 검단 지역 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이행 등 과제가 남아있어 당장 7월 1일부터 두 교육지원청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시 교육청은 우선 3월 1일자로 영종과 검단 지역에 각각 5명씩 총 10명이 근무하는 개청 추진센터를 발족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2023년부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시도 및 관할 교육청 등에서 입학 지원금이나 교복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심곡본동과 원미동 일대 두 곳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구 지정은 광역 단위 정비를 위한 조치로 지정 규모는 심곡본동 11만여 제곱미터와 원미동 23만여 제곱미터 등 모두 34만여 제곱미터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지난해 7월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개별 정비 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통합으로 정비가 가능해졌으며 부천시는 용적률 등 밀도 계획 수립과 기반 시설 확충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부천페이 인센티브 혜택을 연중 10%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천페이 인센티브 적용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사용자는 한도 내 구매 금액의 10%인 최대 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부천페이 인센티브는 매달 1일 0시부터 충전할 수 있지만 다음 달은 금융기관 전산 점검을 이유로 2일부터 충전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관내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자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면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시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현장 통제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역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즉각 가동했으며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대해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출입 통제와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2개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